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앙숙으로 알려진 한동수 감찰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한 대 크게 매겼습니다. 최근 참모들에게 내년 10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건데요. 어떻게든 눈에 가신 한동수 감찰부장을 내쫓고 싶겠지만 윤석열 본인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했던 짓들이 있기에 대놓고 언플하기도 어렵고 속으로 지금 얼마나 뒤집어졌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한동훈을 감찰하겠다는 보고를 올리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책상에 다리를 얹고 쇼하지 말라고 격분했단 얘기를 폭로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 두 사람은 검찰 내에서 수시로 부딪혔다고 알려졌고요. 윤석열 반대를 무릅쓰고 한동훈 감찰에 착수한 게 대표적이고, 과거 추미애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게 만든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하죠. 아무리 본인이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책상에 다리를 얹어놓고 스마트폰 하면서 저렇게 쇼하지 말라 하고 격분하고, 이게 할 짓입니까? 심지어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한다고 하니 대검 감찰부에서 병행하겠다, 당시에 그러니까 병행?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동수 감찰부장한테 접근했다고도 하죠. 그 자체로 위협감을 느꼈다는 거고요.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 국면에서 수사팀 기소를 추진하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검찰 인사를 통해 한동수 저격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꽂아 넣었다는 건데요. 정의도라는 검사가 한동수 감찰부장을 정치적 편향, 불공정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했다고 알려졌는데, 그 잣대 그대로 한동훈 윤석열한테 해보세요. 그들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죠. 저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쫄보라고 부릅니다. 기회주의자, 쫄보, 부끄러운 줄 알라, 이 말입니다. 배문기라는 검사도 미스터 쓴소리라고 하는데 대검 감찰 3가장으로 일하게 됐다고 하죠. 게다가 한동훈 장관이 임기 도중 퇴직 명령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정치 탄압 아닙니까?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한동수 부장을 응원한다, 진영구, 한동훈, 박영수 같은 비리백화점 구린내나는 검사들 사이에서 저런 강직한 분이 있어서 희망이 보인다, 중앙은 못하는 언론이냐, 공무원의 임기 완수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이외로도 최근 서지현 검사도 연락도 없이 명태 처리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였다면 언론이 어떤 식으로 도배했겠습니까?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팀장을 맡아온 서지현 검사는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받았죠.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퇴임식도 퇴직 인사도 퇴직 통보나 안내도 없이 그냥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또 하나의 강직한 검사가 일을 그만둔다, 앞으로 더 큰 일하실 계기가 될 거다, 악마들과 싸워서 이겨낸 서지현 검사를 응원한다, 극우의 전성시대, 세계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는 보수라고도 볼 수 없고요, 극우라고도 부를 수도 없는 거죠.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지적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문정 검사는 최근 개량 한복 차림으로 대구지검에 첫 출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외로도 이성윤 고검장도 조용히 서울고검을 떠나서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을 시켜버린 상황이고요. 심재철 검사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갔죠. 요즘 상황을 보며 권력과 검찰이 한몸된 거 아닌지 걱정된다는 목소리를 냈고요. 당장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지만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세상이 오면 다시 빛을 볼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내부를 보면 가관입니다. 한동훈 향한 검사들의 위험한 칭송 댓글이란 보도가 나올 정도인데요. 내용 하나하나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나쁘끄러운 소식 투성입니다. 가시는 길에 아름다운 향기가 함께하길요? 제정신입니까? 그러면서 과거 인연을 들먹이는 검사들도 보이는데요. 저런 인간들이 정의와 상식, 공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잣대가 왜 윤석열 패거리들한텐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하루 만에 문재인 정부 인사 모두 빼고 윤석열 직할체제로 전환시켰다는 얘기까지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철저한 코드 인사를 단행해서 검찰 줄세우기 의도를 노골화 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외부의 우려와 비판에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죠. 이게 검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데,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 인사에서 총장의 뜻을 존중하도록 명문화한 건데, 한동훈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로 무리한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해서 검찰총장 패싱이란 지적까지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언론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도 않고요.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나 문제제기는커녕 저렇게 칭송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사람이고 살아있는 권력의 일부인데, 그렇게 살건수 타령하던 사람들
왜 한동훈 앞에선 입을 싹 다무는 거죠? 지금 이 모습 자체가 서로가 한 몸이라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정치 권력과 검찰의 동일체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목소리가 일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검사들의 댓글 릴레이는 그 전도된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음울한 전주곡처럼 들려온다는 따끔한 지적인 거죠. 절대로 영원한 권력은 없기에 저렇게 막 나가다가 넘어지는 순간이 올 거라 생각하고 저 또한 계속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이해로도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장녀 재산을 고지 거부해서 규정 위반이란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고지 거부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딸의 소득을 신고일 기준으로 이전 10개월치만 제출했는데 이건 규정 위반이란 거고요. 이해로도 김승희 딸 모친간 아파트 거래 논란도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 측의 설명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고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 쓴 거 아니냐? 그리고 소득이 일정치 않았던 장녀가 아파트 매입 비용 중 전세 보증금을 뺀 1억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딸에 이어서 남동생에도 아파트를 매매한 모친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쉽게 말해 김승희 후보의 모친이 그의 아들, 즉 김승희 후보의 남동생에게도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해명에 대해서도 계속된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선 내부 혁신은 혁신대로 하되 어영부영 이들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계속 관심 갖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반 라이브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생각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